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9명이 목숨을 잃은 학동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2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요. 책임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건물 더미는 도로 위 버스를 덮쳤고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유가족과 시민 등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의 시간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아직도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떠난 분들과 함께 떠난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추모객들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엄마는 젊고 예쁘고 항상 유쾌한 모습 그대로예요. 사랑합니다. 12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2,300여 세대가 살 아파트를 짓는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는 사고 이후 재개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공사 현장입니다.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물 4개 동을 빼곤 철거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낮은 비용으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게 한 불법 하도급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 대상은 몸통이 빠진 채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재발 방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동 참사의 실질적 몸통은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갔고요. 가장 낮은 가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행정소송까지 낸 상황입니다. 또 추모 공간 조성은 조합원 반대에 부딪혀 유가족이 제시한 대로 재개발 구역안이 아닌 버스 정류장 인근에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했던 붕괴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최근 광주시가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벌여보니 10곳 중 6곳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주의 한 다세대 연립주택입니다. 외벽이 갈라져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땜질 자국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마저도 녹슬어 손으로 만지면 금세 표면이 부서집니다. 1982년 준공됐는데 40년이 넘도록 구조진단 등 안전점검은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허공에 떠있는 형태로 설계된 광주천변 보도교도 이음새 침식과 재료 부식 등이 발견됐습니다. 부속물 추락을 막기 위해 철제판을 덧대놨지만 이마저도 푹 꺼졌습니다. 차량들과 사람들이 오가는 광주천변 교량 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구조물이 내려앉으면서 생긴 균열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다리 위도 아래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게 위험해 보여서 빨리 이게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광주시는 지난 2달 동안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집중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모두 766개 시설 등을 점검한 결과 63%, 476개소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200여 곳은 추가 보수 보강이 필요한 수준이었고 정밀 진단이 필요할 정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7개 공구 모두에서도 도로 치마와 토사유실, 플라스틱 드럼통 불량 등 30가지 지적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가 민간 사업장보다는 공공시설물 위주의 유관 점검이었다는 점에서 실제 생활 속 위험 요인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홍수 폭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시설물, 건축물 등의 어떤 점검이었다면 앞으로는 취약 지역이나 위험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기본 권리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 공공체계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고는 되돌릴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먼 시민들의 몫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최근 경찰이 7m 높이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노조 간부를 진압할 때 사용했던 장비는 소방 굴절차입니다.
소방에서 차량과 인력을 지원한 건데요. 이를 두고 소방 내부에서는 사람 구하는 데 써야 하는 장비가 노조원 강경 진압에 투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7m 높이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 중인 한국노총 간부를 향해 소방굴절차에 탄 경찰이 접근합니다. 진압봉을 휘두르며 체포에 나선 경찰 뒤로 소방대원이 안전끈을 잡고 이를 지원합니다. 차량도 소방대원이 직접 조작하고 있습니다. 소방굴절차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등 높은 곳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현장에 빠르게 인원을 투입하는 데 쓰는 차량입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광양소방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농성 현장의 소방 인력과 장비는 굴절차 2대를 포함해 차량 9대, 21명이 투입됐습니다. 현장을 지키던 노동자들은 장비 투입이 경찰과 짜여진 작전처럼 순식간에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 30명이 방패를 들고 밀어서 지도를 가쪽으로 밀어버린 다음에 굴절차를 진입시켜서 굴절차는 저희들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는 새벽 5시에 예행 연습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소방 굴절차가 경찰의 강경 진압에 투입된 걸 두고 소방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명을 구할 때 사용해야 하는 소방 장비를 경찰의 시위 진압을 직접 돕는 데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시위 진압에 활용되는 바람에 다른 곳에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 곳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우려가 있고 해서 현행법상 소방은 범죄와 관련된 위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경우 경찰과 상호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고공농성자를 연행할 수 있게 소방장비를 통해 지상 7m 높이로 올려준 것이 구조구급 상황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남소방노조는 당일 장비 투입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전남소방본부에 설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다칠 경우를 대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진압 활동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조구급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광양소방 관계자는 당시 경찰의 진압 계획을 듣지 못했다며 해당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친 이번 일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60 민주항쟁 36주년을 맞아 민주당 전남도당이 논평을 내고 오늘의 민주주의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1년 만에 다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정치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불통행정, 노동자 유혈폭력 진압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비판하고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당함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계에도 탄소 중립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한 벼농사 연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재배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뛰어넘어 가뭄과 풍수해 등에 대비한 다양한 품종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간척지가 펼쳐진 해남의 한 논에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일반적인 모내기와 다른 점은 사람의 손으로 한 포기씩 심는다는 것. 모내기 한 벼마다 품종을 표시한 팻말이 달려 있습니다. 바다를 막아 만든 농지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염해를 이기는 품종을 개발하는 겁니다. 테스트했을 때 1.2%의 그 염해에도 견디는 벼를 발견을 했고요, 선발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그 벼를 대량 재배하는 증식하는 방식으로 아열대에서 자라는 인디카 품종 등 천여 종의 벼를 재배하면서 전남에 맞는 품종을 찾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마와 태풍 등 풍수해를 견디는 것은 물론 적은 양의 비료를 투입해도 잘 자라는 벼에 대한 실증적 연구입니다. 기온이 좀 상승하게 되면 심한 경우 불임도 되고 갑작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벼를 재배하는 땅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 탄소 중립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농식품부가 2030년까지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이산화탄소 1,900만 톤 이하로 제시하면서 농도 전남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합니다.
벼농사 과정에서도 메탄을 줄이기 위한 논물 관리 시범 단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논에 물을 계속 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물을 가뒀다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농법으로 온실가스와 농업용수는 줄이고 수확량은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남만에서 15만 한 4천 정보를 논에 물 관리를 제대로 하면 그거 최소한의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탄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유기농 쌀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남 뜬섬 70헥타르는 올해 논물관리 시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유기농 자체가 저탄소 농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모내기 전에 논의 평탄 작업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물량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저탄소로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논이 평탄 작업이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1000년 넘게 이루어진 벼농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농도 전남의 농업계도 탄소 중립과 그린푸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교차로에서 30대 외국인이 몰던 승용차가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2명이 숨졌고 운전자 등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화물차를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주 풍암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평균 수심을 1.5m로 낮추는 등의 일부 매립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최근 중앙공원 주민협의체와 만나 원형 유지 상태에서는 수질 향상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수월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생활 오수 유입 차단, 또 수량 축소 등의 필요성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원형 보존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외형 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전국 20여 개 역사 학술단체가 전라도 천년사에 가하는 맹목적인 식민파리식 비난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호남사학회를 비롯한 지역 각 대학의 연구소들은 천년사는 한중일 3국의 다양한 사료와 고고학 자료를 엄밀하게 교차 검증하고 종합한 결과물이라며 식민사학, 친일 매국노라는 자극적인 폄훼로 평가절하될 수 없는 전례 없는 성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권 3개 지자체와 시민사회에 냉철한 자세로 진위를 살펴 건전한 비판의 대열에 서달라며 천년사의 정상적인 완간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별세한 고 김혁종 전 광주대 총장의 일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유족과 학교 관계자, 민영돈 조선대 총장 등이 참석해 고인의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고 김혁종 총장은 지난 2003년부터 총장직을 맡아오던 중 지난해 자택에서 쓰러진 뒤 소생하지 못하고 향년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걸어왔다. 이일이와 최지민 등 기아 타이거즈 선수 3명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 선수로 선발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확정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최종 선수 24명에 기아 타이거즈 선수로는 선발 투수 이일이와 불펜 최지민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상무에서 곧 전역하는 최원준 선수가 구창모, 박세웅과 함께 와일드카드로 뽑혔습니다. 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 유원지 개발 투자비를 민간 업자에 즉시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했습니다.